제가 가게를 다 부동산에 내놨었어요. 이제 버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손님은 없고 이제 가게를 접어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1등이 터진 거예요. 가게 닫지 말라는 거구나. 원래 그 조리 공무원 쪽으로 해보려고 양식 조리사를 이제 따로 가려고 하는 시험 날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판매인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엄마 나 안 가. 직장 생겼다. 당첨되는 거 자체가 로또라고 할 만큼 경쟁률은 센 편이에요. 이게 있어야 진짜 1등 판매점이거든요. 로또 버스가 있대요. 그걸 사고 서울에서 쫙 모아가지고 간대요. 1등 나오고 나서 관광버스가 앞에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버스 타고 오나? 명당이라고 소문났나? 이랬는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원에서 복권 판매점 운영하고 있는 33살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 갔다가 네. 가야 돼서 지금 일단 은행 가고 있어요.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차 28살에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 좀 시작한 편이죠. 은행에는 어떤 것들 넣으신 거예요? 전날 판매했던 대금들 입금해가지고 판매 대금 채워야 되거든요. 출근하시기 전에 네. 맨날 오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와요. 월요일은 필수로 와야 되고. 지금은 버스 타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 여기 신호등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일하신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가지고 신청 한번 해볼까 해서 넣었는데 이번에 당첨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조리 공무원 쪽으로 해보려고 근데 제가 한식 조리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식은 땄고 양식 조리사를 이제 따로 가려고 하는 시험 날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판매인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엄마 나 안 가. 그리고 양식 시험 안 쳤어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일단 우선 계약자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들이 부합하면은 그 안에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나요? 이게 지역별로 TO가 달라가지고 한마음 아파트 3, 400에 일은 됐던 것 같아요. 두개 주동다. 진짜 몇 번을 넣어도 당첨이 안 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넣어볼까 하고 넣었는데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당첨 전화를 받고 아 맞다 나 이거 넣었었지. 시간 안 쳐. 카드 잘 챙기세요. 하차입니다. 출근하시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건 없고 청소부터 해야 돼요. 전부 다 이런 타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게 창업하실 분들 밝은색 타일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종이식으로 된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렇게 생겼고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고 로또는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에 즉석 복권은 말 그대로 즉석에서 바로 끌어가지고 확인하시는 거. 최근에 부산에서 그 스피또 20억 당첨됐다고 되게 인스타에서 핫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00원짜리 한 장 사가지고 20억이 된 게 아니라 한 장에는 당첨금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요렇게 두 가지 붙어 있는 거를 세트라고 부르는데 여기 10억이 나오면 얘도 10억이에요. 그래서 20억이라고 하는 거고 세트로 많이 구매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밑에 것도 10억이에요. 볼 것도 없이 10억이에요. 근데 잘못 사가지고 요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렇게는 세트가 아니에요. 요렇게만 세트. 손님들은 어떤 걸 많이 사가시나요? 로또가 90% 정도 판매가 되고 한 10% 정도는 이제 나머지 얘네들. 로또 5,000원치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나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고 나면 추후에 대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수중에 있는 돈보다 많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현금으로만 10만 원 제한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로또 해보셨어요? 저요? 이게 4년 된 종이거든요. 제가 적어놓은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번호로 매주 밀고 있는데 4등이 최대 당첨금이에요. 5만 원. 지금 쏟아부은 돈이. 안녕하세요. 5,000원입니다. 용지는 버릴까요? 응, 그랬는데 이 버리면 됩니까? 수동 손님들이 많나요? 아니면 자동 손님들이 많나요? 자동이 한 80% 되고 수동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항상 어디 포스트잇 같은 데 번호를 적어 오세요. 그런 분들이 예상 번호 문자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번호를 받기 위해서 1년에 뭐 6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골드 번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내줘요. 자기네들한테 번호를 받으면 1년 안에 3등 몇 번, 2등 몇 번, 1등까지 보장해주겠다. 안 그러면은 환불해주겠다 하면서 가입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고 사이트 들고 날라요. 그거 다 사기인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통 그런 손님들은 연령대가 높으시죠. 네. 한 50대, 60대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보통 손님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하루에 100명 정도는 그냥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더 많이 오시나요?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오죠. 1000명 오신다고 봐야죠. 편차가 엄청 크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치 판매 금액이 토요일 하루에 나와요. 그것보다 더 나올 때도 많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밥도 틈틈이 먹어가면서 화장실은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점주님들 중에서 방광염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과밀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저희 집 근처 복권방은 담배도 팔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담배도 판매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리 규정이 있어요. 규정 내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사야 되는데 담배까지 팔아버리면은 성희롱 그런 문제도 피곤하고 세금 문제도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안 팔고 있어요. 이 국내에서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백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겠죠. 담배 말고 다른 것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음료수도 팔 수 있고 뭐 소소하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한창 저 장사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 마스크 줄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팔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그것도 했었어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도 살짝 했었는데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스마트 스토어 그거 하다가 재고 같은 거를 여기 놔두면은 그 자녀랑 같이 오신 분들이 사가시고 그걸로는 10만 원 단위는 벌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업자를 따로 냈었거든요. 그거 이제 등록세 내려면은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태업하려고요. 이런 복권방을 운영하면서 부업도 원래 허락이 되는 거예요? 네, 부업 가능하고 겸업도 가능하고. 로또 첫 교육 때 들었던 말이 본업은 유지를 하시되 로또를 부업으로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출이 매장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로또 하면은 돈을 잘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원도 못 벌고 갈 때가 많았어요. 일주일 내내 일해도 하루 일당이 5만 원이 채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10시간은 그래도 가게에 앉아 있는 편인데 하루에 5만 원도 못 벌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1등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밥값도 나오고 교통비도 충분히 나올 정도. 원래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접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냥 일주일 매출이 제가 가져가는 돈이 일주일에 35면은 한 달에 140, 15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세 떼야 되고 공과금 떼야 되고 이래버리면 제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접어야 되겠다 했는데 1등이 나온 거죠. 1등이 나온 후로는 매출이 많이 상승하셨어요? 네. 거의 2배 상승했죠. 하루에 그래서 10만 원 돼요. 손님이 와서 로또 5,000원을 사셨다 하면은 사장님은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250원 남아요. 250원이요? 네. 저희가 5.5%인데 0.5는 이제 세금, 부가세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권한에 당첨되셔서 네. 어찌됐든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창업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냥 모아둔 돈도 약간 있었고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았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얼마 정도 들으셨나요? 초기에 딱 돈 든 거는 2,00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800 정도 들었나? 창업 네. 초반에 뭐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다른 지역에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해당 지역 안에서만. 내 티오가 요 지역에서 당첨이 된 거니까 요 안에서는 어디든지 움직여도 돼요. 근데 그 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 그럼 그 단위가 시예요? 네. 그럼 사장님은 네. 창원시에서 여기서 마산으로 가도 되고 진해로 가도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네. 지금 TO가 다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거기에 자리가 나야만 또 뽑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창원에 10군데가 정해져 있으면은 한 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집만 딱 뽑는 거예요. 이거 당첨되면 이쪽에 뭐 하나 올라옵니다. 꼼꼼히요. 한 개도 안 됐어요, 진짜. 네, 한 개도 안 됐으니까 이거 낙첨 확인해보세요. 버리세요. 일장이나 샀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잖아요. 네. 언제쯤 되신 거예요?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때 진짜 기분 좋게 대방어에다가 술을 먹고 딱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옷 갈아입고 2차전을 해볼까 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사촌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네 가게 어디 아니야? 이러고 맞아. 이러니까 니네 집 1등 나왔어. 이러고 아 끊어봐. 이러고 맞는 거예요. 미쳤다고 엄마 자고 있는데 엄마 깨웠고 엄마 1등 나왔대 우리 가게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서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러고, 아 잘됐다 그러고 다시 주무시고. 1등이 당첨되면 따로 돈을 받으시거나 그런 네. 게 있으세요? 옛날에는 홍보를 위해서 그 1, 2, 3회차 때만 당첨 판매 업소에다가 이제 커미션을 좀 주셨대요. 근데 그게 1, 2, 3회차 때만 줬었던 건데 지금 1000회가 넘었고 1100회가 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소문이 남아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받지 않느냐, 커미션 받는 거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 진짜 절대 없고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줄 생각이 있다면 주면 좋겠고 아무 데서 나오는 거 없어요. 1등 현판만 나옵니다. 동행 본사에서는. 근데 들어보면은 명당이라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노원에 네. 줄이 동네를 한 바퀴 감는데요. 말이 그렇다는 건데 혹시 그 장사가 잘 되는 명당들이나 그런 데선 직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원 쓸 수 있어요. 대신 직원을 쓰려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본사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명당들이 아닌 일반 판매점들은 보통 점주님들이 다 그렇죠. 왜냐면은 판매를 해도 수수료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10시 반 정도 출근해서 오래 있으면 한 9시까지 가게에 있다가 가고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복권 판매점 간에 네. 이런 매출 편차나 이런 거 네. 어떻게 심한 편인가요? 많이 심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판매권에 당첨이 되면 로또 네.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옛날 얘기고 사실 복권 판매업 자체가 평생 직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을 한다면은 평생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후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고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로또는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편차가 너무 크니까 안정적이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나만 잘하면은 안 잘리고 있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거 멀리 오신 거예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당첨되세요. 자동 하나하고 연금 하나. 네. 이슬만 우리 둘인데. 해야. 로또 파는 것도 로또 파랍니까? 네, 아니 그 인터뷰에 인터뷰. 단골 손님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 단골 장사예요 여기도. 혹시 일하실 때 젊고 그러시다 보니까 깔보거나 그런 손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반말하고 이런 거는 친근감인 척 저도 같이 반말해요. 1,000원, 5,000원 이러면은 엄마 그거 아니고 저쪽에. 아, 진짜 딸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자식분들이 보통 다 떨어져서 지내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식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동무 한 번씩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대로 그냥 다른 어른들한테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불친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말 안 하고 돈 던지면 저도 말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네.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 계세요. 말을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친절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근데 말할 줄 아는데 말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돈 틱 던져놓고 나갈 때 전화 탁 받으면서 하!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나가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저도 똑같이 하는데 아니신 분들도 계시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는 해요. 일을 하시면서 네. 보람을 느끼실 때나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아, 내가 다른 데 가면 잘 안 되는데 이 집만 오면 잘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또 뿌듯하고, 아, 내 손이 기분이 좋구나. 남자 어른들, 아버지 또래들 보면은 경상도 사람들 특히나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엄청 과묵하게 오세요. 맨날 표정도 무섭게. 오늘 외투 색깔이 이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이 갑자기 확 풀어져요. 그렇게 무섭게 생겼던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표정을 풀어줄 때 그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도 했고 처음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적 약자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직종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부끄러웠나 봐요. 제 자신이. 제가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웠는데 생각해보면은 어떤 사람의 일주일간의 희망을 제가 그냥 건네드리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이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야, 나 복권 팔아. 우리 집에서 1등 나왔어.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먹었어요.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